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외부랑 상호작용이 없을 경우에 그 어떤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주어진 에너지에 대해서 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다 equally probable 하다라는 그런 가정. 이 가정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이거를 the principle of equal a priori probabilities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equal probability란 말이 이해가 되는데 a priori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험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되게 뭐 정교한 이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선험적인 확률 가정 또는 선험적인 어떤 그 확률이 똑같을 거라는 가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라틴어라서 좀 애매한데 붙어 있는데 어쨌든 equal probability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이게 그냥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앞에서 나왔던 이 계산을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이 계산 통해서 나왔던 거 보면은 이게 이 각각의 QA에 대해서 QA가 하나도 없거나 하나만 있거나 뭐 6개 다 가지고 있거나 이게 QA가 0이면 QB는 6이고 뭐 그렇게 다 했었잖아요. 이게만 가능하다고. 이 중에서 지금 이 각각에 대해서 전부 똑같은 게 아니라 QA가 3인 경우가 가장 likely하다, 가장 있음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462개 중에서 이 100개나 있기 때문에 이 3인 경우가 그러니까 3대 3으로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떠올려 보시면 이게 지금 그렇게 큰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요런 경우 있잖아요. A는 3개짜리 오실레이터, B도 3개짜리 오실레이터, 그리고 6개를 나눠 가지는 이게 요 확률이 지금 요 정도로 지금 이렇게 분화가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바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개수가 굉장히 커지면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크기가 굉장히 커지면 이게 굉장히 뾰족해집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확률 얘기를 했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얘기를 잠깐 할 텐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기서 시간 요소가 전혀 없었는데 어떤 가정을 하냐면 지금 이거를 지금 나눠 가지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는 거겠죠. 여기 지금 뭐 세 개가 있고 여기도 세 개가 있죠. 이게 시스템 A고 시스템 B였습니다. 6개를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뭐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나눠 가지는 얘기죠. 이거를 여기서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다시 이쪽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다시 또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옮깁니다. 무슨 소위 야바이 그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이 과정에 결국엔 시간이라는 게 개입이 되는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프로세스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A에서 B 쪽으로 쏠리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든지 B에서 A로 쏠리는 힘이 작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외부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란 게 깨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뭐 새롭게 뭐 공이 하나 뭐 에너지 단위지만 공이 하나 추가된다든지 공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요 과정 같은 거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어떤 동력학적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을 때 X라는 컨피규레이션에서 Y라는 컨피규레이션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X라는 컨피규레이션이었으면 이 중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바뀐다 또 뭐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다면 이 과정을 지금 X라는 컨피규레이션에서 Y라는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과정이 리버서블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가역적이라고 불러요. 한자어긴 한데. 그래서 이게 리버서블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X에서 Y로 가능하면 Y에서 X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옮기는 과정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어떤 without any preference, 선호도라 부르는데, x에서 y로 가는 과정과 y에서 x로 가는 과정이 언제나 양방향으로 대칭적으로 똑같은 확률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나 다 똑같은 확률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이게 3단으로 막 쌓이고 4단으로 쌓일 확률이 되게 낮을 것 같은데 그 확률이 어떻게 반대 과정이나 똑같냐고 말할 텐데, 이거는 단위로 쪼개보면 돼요. 이게 랜덤으로 막 움직일 때 하필 이렇게 4개가 딱 쌓일 확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연히 다 이쪽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랜덤 프로세스인데, 랜덤으로 막 이렇게 공을 옮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뭐 요 정도로 퍼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대충 되거나, 이거는 다시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뭔가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다른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사실 모든 이 공을 옮기는 프로세스 자체가 가역적 리버서블이고 반대 과정도 언제나 똑같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과정이나 y에서 x로 가는 과정이나 다 똑같은 확률로 일어난다. 이거를 뭐 디테일드 밸런스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긴 해요. 되게 미세하게 밸런스를 다 맞추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요 과정을 통해서 프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시스템이 프레퍼런스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특정 스테이트를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preference for one state over another.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요런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다고 하고 요런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다고 하고 뭐 이런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다고 하고 요런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다고 치면은 요 각각이 전부 다 equally probable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여러분이 마이크로 스테이트랑 매크로 스테이트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얼핏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프로세스, 이런 스테이트가 있고 요런 스테이트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되게 드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뭔가 평등하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냥 랜덤으로 막 이렇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면은, 랜덤으로 그냥 알아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적당히 잘 퍼져 있는, 이 잘 퍼져 있다는 말이 사실은 아까 3대3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잘 퍼져 있는 게 그냥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뭐 시메트리에 의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 시메트리가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equal priori probability,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어떤 선호도 없이 다 똑같은 확률이다, 그 말과 사실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시간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랜덤 프로세스 있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이런 랜덤 프로세스를 오래 기다려서 뭐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어떤 매크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그냥 요 지금 히스토그램 같은 데서 보이는 이 확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등장하죠.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어떤 레프리젠터티브한 샘플, 그러니까 대표적인 샘플을 얻게 되는데, 랜덤 트랜지션을 했을 때 이 샘플들의 매크로 스테이트의 확률 분포를 보면은 대충 이렇게 갈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막대기의 단위 길이 하나하나 이게 지금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했을 때 3대3 정도의 게 가장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뭐 2대4나 4대2 그게 그 다음으로 높을 거고, 한쪽으로 전부 다 몰려있는 경우는 없진 않지만은 되게 드물게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쪽이 나눠가지 3대3으로 정확하게 나눠가질 확률이 462분의 10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B쪽에 다 몰려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확률은 462분의 28이 됩니다. 확률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시간 개념이 등장했는데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 다 몰아놓고 시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는 얘기인데, 한쪽으로 전부 에너지 유닛들을 몰아놓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막 움직이게 합니다. 뭐 아까 야바이처럼 막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대체로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거, 여기서 시작을 했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비슷하게 나눠져 있을 요런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 그림에서 가져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6개가 다 여기 몰려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A와 B가 자유롭게 에너지를 교류하게 만들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오기도 하겠지만 다시 얘도 가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대충 비슷한 것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그런 거죠. 처음에 여기 다 몰려 있더라도 결국에는 어차피 옮길 수 있는 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확률 분포가 이거라는 건 결국에 초기 조건과 크게 상관이 없어집니다. 초기에 뭐 어디 있든 간에 계속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대충 이런 확률 분포로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거를 좀 제대로 고려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